단독 보도입니다. 방금 전 한 제보자에 의해 청경자 화백의 미인도 위작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는 내부 양심선언이 밝혀졌습니다. 청경자 화백의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사실에 대한 최종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레차트의 대현쌤입니다. 오늘 대현쌤의 미술적 참견 시점은 심각한 범죄와 논란으로 미술시장에 먹칠을 하고 있는 위작 논란 사건에 대해서 화가이자 교육자의 시점에서 참견을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몇 년 전 프랑스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30년 동안 사들인 작품의 절반 이상이 위작으로 판명돼 시민들이 큰 충격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이 위작들은 시민들 모두가 십시일반하여 사서 모아놓은 작품들이라고 하는데요. 프랑스는 사실 문화와 예술에 대해서만큼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나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정확히 어디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이 일은 2018년 4월 27일 프랑스 남부 스페인 접경 지역에 있는 엘느라는 소도시인데요. 엘느 시립 테르미술관입니다. 테루라는 이름은 1857년에 태어나 1922년에 사망한 프랑스 화가 에티엥 테루의 성을 딴 것입니다. 테루는 엘느에서 출생해 숨을 거둔 향토 화가인데요. 피레네 산맥의 산자락에 있는 작은 마을 엘느의 풍경을 인상주의와 야수파 화풍으로 그렸습니다. 테루는 당시 앙리 마티스와 친구 사이였다고 합니다. 고향의 풍경을 화폭에 담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기금을 조성해서 지자체가 작품을 소장하도록 힘을 보탰는데요. 그렇게 해서 사들인 테루 미술관의 테루 작품 절반 이상이 이번에 가짜로 판명된 겁니다. 미술관이 수집한 테루의 작품 140점 중 82점이 위작, 즉 가짜라고 밝혀졌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 작품들이 연구 전시를 시작한 이래 거의 6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엉터리 위작들을 관람했다고 합니다. 테루의 작품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위조가 되었는데요. 우선 테루가 사망한 후 그림을 위조하고 서명을 위조한 방법, 그리고 테루의 풍경화를 원작같이 그리려고 애를 썼지만 거리가 먼 조잡한 터치의 작품들도 많았습니다. 자, 일이 이렇게 되니 시민들은 엄청난 충격과 실망에 빠졌을 텐데요. 그런데 이 사건이 어떻게 발견되었을까요? 테루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지역 향토 화가였죠. 그리고 그의 그림들을 구매한 것도 이 지역 주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작 판명도 이 지역의 향토 미술사학자에 의해 가능했습니다. 에릭 포카다라는 한 향토 미술사학자는 테루가 그린 엘느 지역의 변천사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는 테루의 그림들을 조사하면서 문제점들을 발견하는데요. 예를 든다면 이 그림에서 콜리우르 지역의 첨탑과 뒤편의 성의 지붕에 단서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선 1958년에 세워진 이 성의 첨탑에 문제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 그림을 그린 테루는 1922년에 이미 사망했던 것입니다. 즉, 테루가 별세한 지 30년도 더 지나서 세워진 건물이 테루가 그렸다는 그림에 버젓이 그려져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첨탑 뒤에 저 성의 지붕인데요. 원래 사진에는 지붕이 경사가 있는데 위작에는 평평한 방식으로 그려져 있다는 것이 단서가 된 것입니다. 작가 이름을 써놓은 부분에 잉크가 쉽게 지워진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수채화도 원작과 위작을 비교해보면 조잡하기가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유화를 그린 캔버스도 테루가 살던 시대에 없던 그런 새 캔버스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있는데요. 왜, 그리고 어떻게 한 미술관에서 이렇게 많은 작품들이 위작으로 무더기로 만들어지고 구매가 되었을까요? 영국의 공신력 높은 매체인 가디언지가 특집 보도로 이 사실들을 밝혔습니다. 우선 포크다는 엘르르시를 포함한 이 지역의 미술시장은 지역의 경기를 활성화하는 데 검은 범죄를 끌어들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지역의 미술시장은 거의 가치가 비교가 될 수 없는 졸작들을
테르라는 지역의 상징적 화가를 이용하여 위작을 유통한다면 많은 돈을 남길 수 있다라는 속임수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시기에 지역의 자기 향토에 대한 지나친 애착 등으로 인해 판매 수요가 있었고 고가를 불러도 살 의지가 있는 고객들이 많다고 판단되어 이 점을 중개상들이 모작 화가들을 채용해서 이런 짓을 벌였을 것이 확실하다고 얘기합니다. 엘르 씨는 이 위작 구매로 약 2억 원 이상의 손해를 보았고 현재 프랑스 경찰은 현지 지역의 중개상과 갤러리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최근 미술 작품이 위작으로 판명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그림들에는 긴 목을 한 여성들이 많이 보입니다. 20세기 초 이탈리아의 유명 화가 아마데오 모딜리아니의 작품들인데요. 지난해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특별전에 출품됐던 60여 점의 작품 가운데 3분의 1이 위작으로 판명돼 전시회가 조기 폐막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모딜리아니의 작품들이 가장 많이 위조되었다는데요. 그 이유는 그의 작품이 지닌 독특한 스타일에 위조하기 가장 쉬웠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850만 파운드에 경매된 네덜란드 출신 프란 할스의 이 작품도 위작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역사적인 명작으로 불리는 피카소의 이 걸작 게르니카는 바로 위작입니다. 작가의 서명은 잘 따라했지만 자세히 보시면 그림이 매우 거칩니다. 사실 우리나라 작가들 중에도 천경자, 이완 씨 외에도 수많은 유명 작가들이 한두 번씩은 위작 논란에 휩싸이곤 했었습니다. 유명 작가들과 위작 스캔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지난 1월에 한 TV 방송에서 집중 취재된 이완 씨의 위작 논란에 대해서는 위작이 맞다라는 소식이 들렸는데요. 다음 편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국내외 작가들의 위작 논란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례들을 집중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위작이라는 것은 가짜 그림이란 뜻 아닌가요? 근데 이 가짜 그림이 결과적으로는 미술사에 크게 기여를 하는 부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일례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의 경우 수도원 식당 벽에 그려져 있다 보니 습기에다가 작가가 죽은 후에 이 공간이 마구간으로 사용되면서 걸작이 심하게 훼손되었는데요. 이게 지금처럼 되살아날 수 있었던 건 정교하게 그려진 모작들이 많아서 그 모작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가능했다고 합니다. 또 이탈리아의 천재 예술가 미켈란젤로는 소위 위조꾼으로 경력을 쌓아갑니다. 르네상스 시대 최고로 평가받던 고대 로마의 조각을 가짜로 만든 건데요. 의도적으로 낡은 느낌까지 그대로 조작해서 추기경 등에게 팔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작과 모작은 또 다른데요. 위조꾼들이 시장에 팔기 위해서 가짜를 진짜인 것처럼 내놓는다거나 작품 출처나 소장 기록 같은 관련 문서를 날조하는 정도까지 이른다면 이는 엄연한 범법 행위이자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작은 아시다시피 원작을 똑같이 따라 그린 것인데 이는 많은 미술학교에서 그림의 기술력을 연마하기 위해 흔히 벌어지는 일이죠. 모작인 경우에는 작가의 사인까지 따라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작들을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위작은 의도 자체가 불순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근절이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하지만 오로지 감별 능력만이 이런 범죄 행위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최근에는 인공지능 AI를 통해 위작을 가려내는 방법도 나왔는데요. 네덜란드의 미술품 보건연구팀과 미국 러처스 대학이 AI를 활용해서 위조 그림을 가려내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모딜리아니, 피카소 등 유명한 화가들의 라인 드로잉을 학습한 AI가 작품의 연필선과 붓터치 등을 분석해서 진위 여부를 가려내는 건데요. 아무쪼록 이런 노력들로 나쁜 의도로 위작을 하고 속임수를 사용해서 돈 거래로 이어지는 사례들은 우리 주변에서 좀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더 좋은 컨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